아니야? 담배 연초를 씹어 먹었니? 입에서 담배 연초 냄새가 심하구나. 아빠 그냥 피우랬지 씹어 먹지 말고. 응? 아빠 아니야, 나 담배 안 핀다고. 그럼 네 입에서 나는 건 뭐야? 그럼 시궁창 냄새니 그러면? 아니야, 그냥 밥 먹었어. 지금 네 입 냄새는 말이야 지금 국정원에 신고해야 될 정도야. 어서 테라브레이스 하지 않겠니? 아빠 너무하네. 그렇게 아빠가 그래서 널 위해 만들었잖아 테라브레이스. 어서 테라브레이스 한 병 다 퍼마셔. 테라브레이스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딸 입냄새 때문에 만든 겁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버지가 자식의 입냄새는 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만든 구강청결제. 네. 테라브레스 꼭 한번 이 냄새만 맡아봐도 확실히 다르다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시왕 공식 구강청결제입니다. 테라브레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입시왕 시즌 9 2024 대입계획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펜자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안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입시왕 어느덧 2024를 우리가 분석하는 때가 왔네요. 예. 기쁘지 않습니까? 엊그제 뭐 어느덧- 2015 막 예, 맞아요. 이랬던 것 같은데. 2015, 뭐 2016, 2017. 숫자가 올라가는 게 무섭네요. 야, 이게 언제까지 될까? 저는 약간 요즘에 어쨌든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시왕 방송도 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 장수 방송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죠. 약간 이 팟캐스트계 팟캐스트로 치면 전원일기 뭐- 느낌이잖아요. 네. 팟캐스트계 거의 약 10년째를 하고 있는 방송이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않을걸, 아마? 많지는. 예. 많지는 않을 거고 꿋꿋하게 멤버 교체 없이. 그렇죠. 예. 멤버 불화 없이, 멤버 교체 없이, 뭐 약간 뭐 구설수 없이, 구설수. 뭐 음주운전 이런 거, 이런 거 없이. 예. 다른데 갈 데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그래서 슈퍼 고인물이다.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한 슈퍼 고인물 입시왕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교양 분야에서는 한때 뭐 1위도 자주 찍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근데 저는 고인물이다. 요즘에 약간 이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머리를 제가 죄송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머리가 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머리가 약간 지금 좀 약간 이상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싶은데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희 약간 요즘에 정체성이 있는 게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게 네.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 10까지 하자고 두 분한테 얘기를 할까 그 생각도 네네네. 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입시 정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이 시작된 건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체성을 계속 막 개그맨이다 뭐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삼아 진담삼아 반반씩 섞어서 했는데 예, 좀 아예 그냥 새로 방송을 파는 게 어떤가 새로 차라리. 방송을 입시왕이 아니라 그냥 좋습니다. 차라리 아예 새로운 방송. 예, 그런 생각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일단 머리 정리나 하세요. 본인 머리도 정리 못하면서 무슨 신변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입시왕을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 분들, 드디어 2024까지 분석할 때까지 남아주신 분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시즌 1부터 들었다는 분들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꽤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야, 그분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분은 우리가 밥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특별한 진짜 가자니까 겨울에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 하나 빌려 시즌 1부터 한 거면 진짜 밥 사야 돼. 왜냐면 이런 이상한 방송을 꿋꿋이 9년간 참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홍보 드릴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18 어른 캠페인 보육원 퇴소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 아이들한테는 큰 빛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지난번 방송 뭐 혹시라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18 어른
보호 종료 아동들이 어떤 역경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갖다가 저희 입시왕에서 특히 이제 이 입시까지 조명은 처음 방송이거든요. 18 어른 캠페인에서. 그래서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공지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겨낸다는 네.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이제 버티고 있다. 버티는 거죠. 예.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 18 어른 캠페인 자세한 내용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지금 테라브레스 입시왕의 공식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가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서만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공식 스폰서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공식 구강 청결제는 있습니까? 예? 공식 뭐 자동차 뭐 아니, 공식 시계 당신이 한번 써보자마자 난 무조건 이것만 쓰겠다 이러진 않습니다. 공식 책상 공식 이런 건 없는데 왜? 네. 그래서 입시왕 네이버 카페 역시 가시면은 이게 하나하나 살 때는 사실 할인폭이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개, 3개씩 이렇게 묶음 단위로 사니까 할인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몇 개 장만을 해놨는데 테라브레스 쓰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링크를 여기저기 활성화해서 이렇게 퍼뜨려 주셔도 돼요. 자기가 친인척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이렇게 하셔서 할인 행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파에듀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 라파에듀의 최고 에이스들을 따로 모아서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 전문 과외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한테 딱 맞는 최고의 전문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싶다면 역시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공지할 말씀 있나요, 저희? 없죠? 예, 없습니다. 없고요. 오늘은 곧바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 2024 대입 계획이 약 일주일 조금 전에 한 2주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각 대학 입학처에서 2024 대입 계획,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치르게 될 내년도 입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저희 입시왕이 2024 대입 계획을 한번 정리해보는. 근데 이미 발빠르지 않고 이미 늦었네. 늦었어. 이미 이제 편집하고 뭐 업로드하고 이미 유튜브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저희는 사실 2024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기억 안 나세요? 언제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얘기했을 거예요. 예. 뭐 그냥 다를 게 없을 것이다. 2023이랑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이번에 그 발표되고 뭐 고려대 관련해서 좀 난리가 났어요. 좀 난리가 난 게 좀 있고. 있죠. 근데 네. 저는 일단 발표가 되면 뭐 호들갑 떨지 않고 저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네. 관망하고 네. 이 천천히 이제 곱씹어 보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급박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입니다. 예. 날카로운 분석이 나올지. 본인의 분석이 날카롭지 않을까 두려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입시계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저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 대입계획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살짝 살펴보면 2024년도 즉 내년 입시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올해 입시가 2023학년도 입시입니다. 예. 내년 입시가 2024년도 입시예요. 예. 그래서 전국 대학 선발 비율 발표된 거 간단하게 보면 전국 대학 기준으로는 수시가 79%, 정시가 21%로 이렇게 집계는 됩니다만 이건 이제 전국 단위 기준인 거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가 무려 35.6%. 수도권 대학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 선발 비율이 11.9%밖에 안 돼요. 거의 90%를 수시로 뽑는. 이것도 거점공립대에서 정시 비율을 꽤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점공립대 빼버리면 뭐 정시는 거의 선발 안 하는 수준이죠. 선발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니까 또 계속 못하게 되는 거죠. 안 하니까 점점 더 비수도권은 수능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악순환이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수능 경쟁력이 있다더라도 그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학령 인구 감소가 제일 큰 그러니까 이유죠. 학생이 줄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시에서 이미 다 선발이 되어 버리는 네 맞아요. 상황이 자주 반복되니까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이제 대학들은 정시에서는
애들이 안 모이는구나 이걸 깨닫고 수시로 다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수시.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은 이제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네. 대부분 교과 전형 68%. 수시를 100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약 70% 가까이 68%를 교과로 뽑고 나머지 22%가 종합으로 뽑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 비중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31% 정도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 44.9%, 논술이 약 11% 정도 해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었네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6개 대학을 콕 찍었습니다. 네. 너희들은 무조건 정시 선발 비율을 40%를 달성을 해라. 그래서 이 올해도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달성을 했고 예, 내년에도 이 대학들은 그대로 40%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여대, 시립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 이 대학들이 지금 정시 선발 비율이 40%를 넘으며 있고 이 16개 대학이 아닌 대학들도 거의 뭐 35% 근처 아니면 낮아도 30% 초반에서 30% 후반대 대학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제가 할 말 좀 해도 됩니까? 뭐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단은 좀 이번에 고려대가 그 많은 걸 바꿨는데요.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그 수능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뭐 전형이 그게 이제 생기거든요. 이따가 네.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 또 업자들 사교육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올해부터 2023학년도부터죠. 올해부터 이제 그 수능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걸 발표했을 때는 2년 전이었는데 네. 그때 이걸 발표했을 때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몇 번 설명을 얘기했지만 선생님 서울대가 하면 다른 학교도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학교도 수능에서 내신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그때 엄청나게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렇죠. 예, 많이 들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서울대가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매우 낮다.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고려대가 따라했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봐라. 네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라하지 않았느냐? 봐라. 네. 근데 고려대만 그렇게 했고 고려대에서도 420명 정도 약간 일부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상. 선생님이요. 서울대가 오고 고대가 하면 조금 있으면 성균관대, 서강대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네.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는 좀 뭔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속도대로라면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고려대에서도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수능 네. 정시에서도 저는 봐라 야 서울대가 있으니까 이제 다 따라할 거고 이제 앞으로 내세가 될 것이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고려대 방송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진 않아요. 여전히 수능은 수능으로 뽑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지금 2024학년도도 보시면 저희가 그 윤석열 그 당선인 때 네. 그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무슨 방송 그때 하신 분 있으셨죠? 펜트하우스 때. 네네네. 펜트하우스 방송을 제가 했고 당장 2024학년도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대로 갔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거의 지난 정부의 그 교육 국정과제를 대부분 다 받아들였어요. 네. 받아들였고 고교학점제도 다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는 지금. 그래서 지금 변하는 게 없고 이것도 그래요. 2019년에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2023학년도까지 40%로 16개 대학을 정시비를 맞추겠다 이게 발표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중에 또 진짜 유명하신 분들 계세요. 그때 제가 그거 보면서 웃었는데 자 40%까지 의무하니까 네. 45가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2023부터는 정시가 수시를 역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계셨나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때 정확히 얘기했죠.
40이다. 40이다.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딱 아니다. 40이다 딱. 그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문서에 이게 계산된 게 있었다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무조건 40이다 그랬고 네. 지금 2024도 심지어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또 40이에요 지금. 네. 이게.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본인이 예측이 맞았다고 예측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예측이 맞았다고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어떠한 이 미래에 아니면 어떤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네. 혹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주장이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따져 보셔야 돼요. 저희 청취자 정도 되면 네 어떡해요 선생님. 근데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네. 그 전문가들도 그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큰 뭐 유명 학원의 설명회에서 메인 연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막 뒤에 막 청중들 막 3,000명 있고 그러면은 신뢰도가 확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뭔가 비판적으로 논리적인 허점이나 그런 걸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뭐 흔들려야지 뭐. 네. 흔들리는 건 바람이 아니라 나였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펜타키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일단 고려대가 일단 크게 바뀐 거, 특히 네. 정시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이 하나가 뿅 하고 생겼습니다. 예상을 못했으면 저는 네. 1도 그건. 뿅 하고 생겼고 하지만 나머지 대학은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일단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2023에서 2024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 입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정시 선발 비율이 뭐 크게 증가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놓고 봐야 돼요. 잠깐만요. 고려대만 놓고 보면 크게 바뀐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학 전체를 놓고 보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놓고 보면 거의 바뀐 건 없어요. 맞습니다. 예. 큰 틀은 2019 그 대입 공정성 강화 예. 방안에서 나왔던 그게 올해 사실 거의 안정화가 됐거든요. 대학들이 2023 입시에서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게 2024 내년 입시에도 큰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했지. 자 고려대가 신호탄을 쐈다 이제. 성균관대가 쫓아간다. 이제 고려대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네. 없다. 중앙대 경희대 쫓아간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참고로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10년간 통틀어 보면 서영고의 대입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단.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4 대입 계획을 먼저 뭐 저희가 학생들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힘이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은 대학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선호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선호지만 예. 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들었을 대학들을 위주로 예, 갖고 관심을 특히 좀 가지고 절대로 있는, 좋은 예, 대학 순서는 아니다라는 예, 그건 거. 아니라는 예. 거.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서울대 예. 저희가 서울대를 못하지만 서울대가 절대 좋은 대학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네, 뭐 시작할 것도 없이 서울대는 일단 바뀐 게 거의 없다. 예. 바뀐 게 크게 없는 대학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바뀐 거는 전반적으로 뭐 전형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전형 방법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물론 올해 2023학년도와 작년 2022를 비교하면 좀 바뀐 게 있는데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은 2024 즉 내년 고3 대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뀐 건 크게 없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사실이 몇 개 있는데 네.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이 인원이 지금 줄었어요. 많이 줄였어요. 많이 자체감상으로는 이 이게 정도면 지금 많이 뺐습니다. 하여튼 많이 줄었어요. 네. 네, 많이 줄어서 지금 뺄 셈을 못 하고 네, 계시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3학년도가 565명이고 내년은 476명이에요. 네. 선생님, 그게 뭐가 준 겁니까? 솔직히 이 정도 인원도 상당히 준 건데 2022 전년도 인원이 68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 작년에 681명, 1명, 올해 565명, 내년에 476명. 그러면 내년과 작년을 비교해 보면 네. 거의 200명 가까이 줄었어요. 2년 동안 200명을 날렸다. 예, 그러면 지균이 가지는 특성상 지균이 가지는 특성을 생각했을 때 서울대를 최소 150여 개에서 200개 학교는 못 가게 될 것이다.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 학교에 2명씩 추천을 받으니까 네. 뭐 많이 가야 한두 명일 네. 텐데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도 2년 전에 비해서 그렇죠. 재작년에 비해서 최소 150개 가까운 대학 고등학교들이 이제 지역 균형의 찬스를 못 쓰는 그렇죠. 못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전형도 줄였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워낙 수시 비율이 높았다가 그 공정성 강화 방안 폭탄 맞고 지금 정시 비율을 맞추느라고 부랴부랴 이렇게 지금 줄인 건데 지금 어쨌든 일반 전형도 작년 기준으로 1,592명, 올해는 1,408명, 내년은 1,394명이에요. 1,394명.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직윤이랑 일반 전형이 종합이니까 어쨌든 둘 다. 네. 이걸 합친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이 2,273명이었고 올해가 1,973명이었어요. 내년은 1,87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체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일반 전형도 이렇게 준 게 자 이것도 저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게 꽤 많이 준 거예요. 예. 예. 꽤 많이 줄었다. 10%에서 15% 정도가 선발 인원이 감소가 된 거죠. 서울대 일반 전형이 사실상 그 저희가 말씀드렸죠. 약간 쿠폰제 느낌이다. 쿠폰제야, 쿠폰. 쿠폰 발행 느낌이었다면 그게 맞다면 네. 인원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쿠폰이 네. 한 장씩 덜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이게 쿠폰제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예, 그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블라인드 평가 이전에는 이 쿠폰제의 느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류 블라인드 평가 이전에는. 근데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이 쿠폰제의 성격이 약간 완화된 느낌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크게 주요 특목 자사고 입장에서는 예. 바뀐 게 없거든요. 예. 아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게 뭔 소리인가 할 수 있어요. 쿠폰제? 쿠폰제?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고등학교마다 할당한 할당 입학 인원을 암암리에 있는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닌가 싶을 아니, 저 정도로 그런 얘기 그 정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래요? 예.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얘기했잖아 쿠폰이라고.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매년 비슷한 인원이 아니, 들어가더라. 절대 그렇게 서울대가 고등학교별로 할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근데 서울대가 항상 입학 결과를 보면 약간 쿠폰제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입결이 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예, 되어 그렇지. 왔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어떤 전사고에서 올해는 서울대를 20명 갔다가 내년은 5명 가고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20명 간 학교는 비슷하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게 뭐 19명이 될 수 있고 18명이 뭐 될 수 있고 22명이 될 수도 있지만 서울대가 할당을 했다는 뜻이 절대 예,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합격 결과가 어느 정도 예. 계산이 된다.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표현할 때 쿠폰 발행 느낌이었다. 느낌이었다. 그 그렇지. 얘기입니다. 서울대에서 예. 절대로 학교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할당된 인원 자체가 줄다가 보니까 네. 예년에 뭐 25명씩 가던 학교가 그렇지. 21명, 그렇지. 9명 이렇게 그렇지. 줄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진다. 어떤 학교도 이제 예전만큼 서울대를 보낼 수 없다. 이게 내년 되면 이제 더 실감하게 될 것이다. 네. 올해도 하겠지만 내년은 더 크게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줄인 인원을 죄다 정시로 갖다 박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죄다 정시.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대에서 처음에 정시 직윤 그 내신 반영을 발표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이 정시에서도 직윤을 만든 거다. 그 방송을 다시 보시면 지금 생각해도 분석이 기가 막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선발 인원에서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올해도 줄었지만 내년에 조금 더 줄었다. 그게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지역균형이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 예, 정시.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이거를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 이제 2시간짜리 방송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추천 인원 2명 지역균형이니까 정시에서도 2명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찾아보시길 바라고 학생부에 다 보는 건 아니고 학생부에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학생부의 일부 요소들을 A, B, A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려대 하여튼 뭐 그런 내신 방송 반영이랑 다르거든요. 좀 다릅니다.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은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평가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예. 종합전형식의 정성평가 느낌이고 내신도 보고 세특도 보면서 예. 예, 완벽하다 그럼 A. 예, 뭐 그러니까 좀 아쉽다 뭐 A. 두 B. 명이 평가를 해서 이제 맞습니다. 준다는 얘기인데 고려대의 정시에서의 그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입니다. 맞습니다. 교과전형 방식의 그 계산식을 써가지고 정량평가하는 방식. 이제 그것도 네. 우리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이따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가 올해가 세계합 7인데 뭐 내년에도 똑같네요. 네, 내년에도 네. 똑같고 네. 근데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서울대 하면 이제 수능 체제에서 투 과목을 필수로 직연해서 써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투 과목이 필수가 아니다. 오, 예. 두 과목 필수가 아니다. 예, 이거를 제가 서울대 입학 전에 전화한다 해놓고 제가 못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전형 계획서 안에서는 네. 그 반드시 뭐 원투 조합으로 가야 된다가 이제 삭제가 됐고 정시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네. 투 과목 안 해도 된다. 네. 투 과목을 하면 가산점 3점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이제 원원을 해도 되는데 이제 수시에서도 되는지가 아직 그 계획서 상에는 정확히 있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네. 있지가 않다는 것 자체가 해도 된다는 의미로 네. 받아들인 제가 이걸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네. 깜빡을 해서 아, 잘 근데 못했고 네. 계획서가 원래 약간 좀 엉성하다기보다는 네.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럼 투 과목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왜냐하면 내용들로는. 올해 2023년 밑에 있거든요. 반드시 원투 조합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네. 있어. 근데 내년 계획 안에 그 말이 없습니다. 없어졌단 네. 말이야.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죠.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 원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는 선택지가 엄청나거든요. 이제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뭐 이제 고려대까지 지원하는 거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세계 합칠로 완화됐다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세계 다 2등급일 때보다 네. 약화됐고 게다가 원 과목도 이제 원원 조합도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서울대의 수능 최저는 사실상 없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어쨌든 뭐 많이 약화된 거죠 자연계. 예, 그냥 저는 예. 없어졌다는 표현을 또 쓰겠습니다. 없어졌다. 예. 예. 아니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세계 합치를 투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못 맞춰? 저는 그건 양심의 문제라고 봐요. 예, 뭐 양심이라고까지 그 시험 컨디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세계 합칠이면 2, 3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어가 무조건 1은 나온다고 서울대 가야 돼 영어 1은 나온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이 걸릴 수도 네. 있죠. 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거 못 맞추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큰 문제인 게 네. 지규는 원래 그 두 과목 아니 세 과목 2등급이고 투 조합을 해야 했을 때는 진짜 수능 최저 맞추면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진짜 자연계 중요했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때는 옛날에는. 되게.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수능 최저가 거의 없어진 거. 예? 많이 약화된 거. 블라인드 평가를 서울대에서 네. 어떻게 하는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으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와 이 수능 최저 완화와 학생부가 축소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추첨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자꾸 더 위험한 얘기를 하세요. 뭐 면접이 더 영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뭘 이렇게 또. 근데 아시잖아요. 서울대 면접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말 잘하고 잘 보는 애도 떨어지고 물고 온 애도 붙는다니까요. 원래 면접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일단 인원이 줄은 게 일단 큰 타격이 있는 건 확실한 네. 것 같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다가 보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거의 일부 전공은 경쟁률이 낮은 일부 전공은 수능 최저만 맞추고 기다리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큰 뭐 서울대 야구 얘기해서 뭐 합니까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네. 일단은 좀 예를 들어서 수시 중심의 어떤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서울대 입학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정시로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런 건 좀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연고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문제다. 예. 그래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 예. 그 연쇄적으로 내려오는 걸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역 균형 선발이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직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전국에서 애들 쫙 일로를 세워가지고 3,000등 끊어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서울대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고루 받아서 그렇죠. 가르친다라는 좀 그런 공익성도 띄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줄였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부터 매년 20% 줄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맞습니다. 줄인 대신에 이 줄인 인원이 어디로 갔냐?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시로 갔습니다. 정시로 정시로? 보냅니다. 정시에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이거 그쪽으로 서울대 이 봤어요. 정시 지교는 방송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고랑 특목 자사고 비율이 뭐 약간 5대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최초로 주장한 게 누구다? 중간중간에 네? 그 얘기만 안 하시면 저희가 한 7년 전, 8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네. 근데 뭐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비율이 이제 정시가 늘어나고 이게 지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그 비율을 유지하려면 학생부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를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특목 자사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뭐 또 곤란하단 말이야.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냈냐면 정시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을 만들어서 물론 그게 갑방고에 조금 이제 몰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서울대 입장에서는 갑방고도 일반고기 때문에 네. 일반고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전형을 만든 거라고 저 혼자 그렇게 주장했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그 방송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의 지역균형을 신설하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정시 확대를 강제를 하니까 어쨌든 줄이긴 해야 되는데 학종을 줄여야 되는데 그 인원은 이제 정시 지균에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지균 아이들이 인원이 주니까 내가 못 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또 생긴 거다. 생기긴 생겼으나 이제 정시는 걔들의 몫은 아닐 거다. 아 그래요? 예. 복잡해지네. 지방에서 막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죠, 열심히 그죠. 공부해서 전교 1등하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서울대 줄 세우기 아니다. 음.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균형은 그 미국 대입의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거거든요. 뭐죠? 뭡니까? 퍼머 몰라요? 어퍼컷? 모르는 척하네 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진짜 몰라요? 네. 아니 지금 펜타케이 선생님이랑 제가 9년째 방송하면서 네. 제일 어려운 단어를 구사하셨어요. 저도 영어 강사인데 이게 뭐지? 의미는 아는데 이게 어떤 전형을 말하는 건지 이게 적극적인 조치인데 이제 네. 미국 대입에서는 미국 대입은 약간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거기는 기부 입학도 되고 네. 유력 정치 가문의 자녀면 등신이라도 아이비리그 가는 거예요. 또 등신. 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미국 얘기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맞습니다. 요렇게 좀 유색 인종들한테 이런 인종들은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백인들보다는 약간 좀 힘드니까 이 학생들이 비교적 백인이나 특히 아시아인들보다는 그 스펙이나 성적이 떨어져도 적극적으로 저취를 해서 뽑아줘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게 환경을 고려한 거죠. 근데 이제 서울대 지균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그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네. 서울대 설명에 맨날 지방에 가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우리는 섬이고 산이고 다 뽑아줄 준비가 돼 있다. 너희들이 겁먹고 지원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설명에 가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서울대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래 그런 성격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 균형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어요. 아쉽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줄였어요. 제가 예.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차라리 일반 전형을 다 빼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시죠. 네. 자, 그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연대도 크게 바뀐 게 없다. 없다. 인원도 뭐 거의 뭐 인원도 거의 변동된 게 없어요. 얘네들은 진짜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바뀐 게 일단 뭐 있죠. 고교 추천 인원이 이제 올해까지는 5% 이내였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10명. 10명. 크게 의미는 없는 크게는 거예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5%든 의미는 없어요. 10명이든 뭐 아니 그러면 우리 학교는 선생님 중건대행 인원이 아니 뭐 그거 5% 다 반다고 붙는 게 아니니까 교과전 네. 자체가. 네. 그래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예. 전형 방법도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진짜로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딱히.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매 눈으로 뭘 찾아냈다? 내 눈에는 늘 걸리게 돼 있어요. 뭐 걸렸습니까 진짜로. 하나? 네, 걸리게 돼 있어요. 연세대 그 입학처형 계약안 보면 대입의 안정성을 위해서 뭐 크게 바뀐 거 없이 간다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한 거는 일단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좀 줄었어요. 살짝 살짝 50명 10% 정도? 예. 살짝 줄었어요. 근데 살짝, 활동 우수형은 또 증가했어요. 살짝 또 살짝. 예. 근데 이게 뭔가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뭐 기분이 더 나. 왜 자꾸 연세대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까? 변화가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으면 뭐 뭐가 이상하다 기분이 그러고. 나빠? 왜냐하면 뭐 제 생각이지만 네. 연세대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과 전형이 생겼죠. 생겨고 수능 이제 최저도 심지어 수능도 없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서울대랑 고려대는 학종 인원이 이제 줄었거든요. 네. 물론 거기는 이제 워낙 수시 선발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연세대 입장에서는 일반고 친화적인 전형을 뭐 지금까지 몇 년을 보면 연세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나 좀 교과 전형을 만들면서 이제 약간 좀 문호를 네. 약간 이제 열고 다양한 이 환경의 학생들을 좀 받을 준비를 했는데 네. 교과 전형을 또 이렇게 약간 줄였다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가는데 약간 이제 유턴을 하려고 이제 약간 신호를 보는 느낌. 에이, 뭐 설마 이면서 그러겠습니까? 교과만 줄였으면 제가 약간 네. 의심 안 했을 텐데 활동 우수형도는 늘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그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뭐 설마 또 교과 전형을 뭐 이렇게 확 줄이려는 신호로 보인다. 저는 그 정도까지 해석은 안 예. 하고요. 저는 그냥 그 생각이 아니라 네. 약간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그래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정도 인원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요게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그 문장을 읽고 약간 이제 또 의심이 좀 커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중복 전형 관련된 문장이에요. 중복 전형이 교과 전형이랑 활동 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계속. 중복 지원. 예. 중복 지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종합 중에 활동 우수형을 못 써요. 네. 못 씁니다. 계속. 그리고 원래는 활동 우수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도 중복 지원이 안 됐어요. 원래 하나만 골랐어야 됐죠. 원래는 하나만 쓰란 얘기예요. 이 결론은 그런데 내년부터 바꿉니다. 이거를 여전히 교과랑 화로는 지원을 중복 못 하는데 이제 활동 우수형이랑 국제형은 중복 지원 가능하게 바꿔버렸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을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름이 추천형입니다. 예. 학생 10명 그러니까 올해 5%까지인가요 지금? 올해는 5%까지 추천을 받는데 내년에는 최대 10명까지 받는 전형인데 이제 교과 전형 추천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활동 우수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원래는 활동 우수형, 국제형 하나만 골랐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둘 다 쓸 수 있다. 올해는 하나만 고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중복 지원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 중복 지원이 되면 누가 이걸 혜택을 보냐는 얘기야. 뭐 혜택이랄 게 있습니까? 그냥 쓰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이거를 중복을 지원을 열어봤자 어쨌든 교과 쓰는 애들은 못 쓰잖아요. 네. 못 쓰고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일반고가 합격을 했죠. 그죠? 했습니다.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일반고가 대부분 합격을 했어요. 일반고 합격을 했고 이 말은 뭐냐면 중복 지원을 했다는 건 결국에는 특목 자사고 아이들한테 문을 더 열어준 거거든요. 카드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교과 전형도 약간 줄이고 활동 우수형은 약간 늘리면서 중복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 세 개를 합치니까 역시 연대구나. 왜 또 연대가 연대했다. 예. 아니 내가 연대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학교의 정체성을 다시 아니, 한번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좀 낚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걸 가지고 특목 자사고 보이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왜 특목 자사고 아이들 더 문을 열어줬냐? 왜 일반고 아이들 문을 닫아줬냐? 이렇게 저는 일반고 아이들을 옹호하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학교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선발 아주 방향 예전부터 했던 선발 방향이 약간 다시 참고로 확인되는 어떤 그런 저희가 입시왕 시즌 9이기 때문에 시즌 한 2나 3쯤 되면 이런 얘기 엄청 나옵니다. 연세대에 대한 어떤 펜타킬 선생님 예전에는 거칠었어. 막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큰 변화는 없으나 이제 중복 지원해서 이렇게 전 느낌에 자꾸 이렇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어들고 결국엔 특목 자사고 아이들의 어떤 지원 기회가 어쨌든 줄어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서울대 일반 전형 일단 줄었고 그러면 연대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한번 기회를 많이 줘서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쓸어 담자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뭘 그러다가 서울대 떨어진 애들 이렇게 아니 그 떨어질 애들 떨어진 애들이 아니라 이제 인원 때문에 튕겨 나갈 애들 대부분 특목 다소 애들 아니야. 특목고 애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야 국제용도 쓰고 활동우수용도 써라. 우리가 최대한 받아줄게. 그리고 저는 예전은 몰랐는데 연세대 고려대가 서울대의 어떤 그렇게 줍줍 느낌의 전형 설계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고려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를 마지막에 할까요? 지금 바로 할까요? 지금 바로 하시죠. 자, 일단 고려대가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면 분석이 좀 덜 끝났다. 대충 해 그냥. 분석이 좀 덜 끝나서 좀 계속 곱씹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방송이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방송 자체가 조금 부족하면 펜트하우스 고려대 편이 이제 이렇게 또 넘기네. 다음 주에 좀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걸 녹음하는 그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서 아니 이게 은근히 이렇게 넘기네 이 사람이. 여기서 다 안 풀고 거기까지 가겠다 이거 나잖아요. 진짜 뭔가 이게 옛날 같이 톱니바퀴 그게 안 된다니까 형. 나 옛날에는 딱 보잖아. 그러면 이게 다 보였거든 그게 막 다 뭐가 보여? 뭐 그런 어떤 이 의도.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심리 상태까지 다 읽었는데 모르겠어 이제는 은퇴해서. 자 고려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이제 고려대인데 제가 약간 연세대기 할 때 좀 포소리한 것 같은데 고려대는 올해는 학업 우수형이 좀 줄고 내년은 다시 늘립니다. 예. 자, 일단은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전형의 큰 구조는 바뀐 게 없어요. 뭐 전형이 하나 신설됐다거나 뭐 이제 뭐 몇 개가 없어졌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수능에서 그게 있긴 하지만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통 수시 전형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 얘기는 안 하는데 이번은 고려대는 좀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뭐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종합 전형, 종합 계열적 합형 뭐 이런 거는 그대로 끌고 갑니다. 자 인원이 일단 좀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600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올해 870명에서 그 666명으로 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학교 추천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 추천 전형이 올해까지는 870명 선발했다가 갑자기 200명 가까이를 빼서 666명. 이게 일단 크게 눈이 띕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업 우수형을 다시 좀 늘립니다. 70명, 570명. 이고 계열적 합형을 늘려서 553명. 근데 계열적 합형은 인원 생각하면 상당히 늘린 거예요. 이게 일단 두 전형의 차이도 일단 입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에서 설명은 한번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대학교가 계속 최근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이 걸려 있는 전형입니다. 뭐 4개 합 7, 8 이렇게 요구하는 전형이고 계열적 합형은 없다. 수능 최저가 없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학업을 되게 열심히 한 형님들이 들어가는 전형이고 계열 적합형은 계열에 적합한 형님들이 들어가는 전형이잖아요. 이 형이 그 형님이니까. 그 형이죠. 더 혼란스럽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계열에 적합한 인간인가? 아닌가? 자, 이런 입시 방송이 없을 텐데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오해하시잖아 또. 이게 이제 못하겠어 이제. 알아서 저희가 이제 고려대는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좀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학교 추천이랑 학업 우수형이랑 계열 적합형은 그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계열 적합형 딱 생기고 이거는 비교과 열심히 하면 붙는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다 개소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응? 그리고 실제 입학 결과 다 보니까 입학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못 믿겠으면. 네. 그 이제 뭐 교과가 너무 떨어지진 않는데 살짝 소폭 이 정도면 붙을까 걱정했던 친구들이 이제 붙는 경우는 이제 해석할 때 이거는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때문에 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 학교는 그냥 특목고 뽑아갑니다. 이 전형은 특목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설계를.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일반고는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도덕돼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렇게 희망 고문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우면 들어가잖아. 어쨌든 저희가 로또도 누군가는 되잖아. 우리만 안 될 뿐이지. 우리 씨 5개 사도 번호 하나 안 맞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취합한 정보로는 대부분은 특목 자사고 아이들의 경쟁력이 여기서 높다. 요거까지만 정리를 할 텐데 이 인원이 상당히 늘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480인데 내년에 593이니까 약 4분의 1 가까이 100명 가까이로 확 늘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고려대가 그래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계열 적합형에서 너네 맨날 그 펜타킬 일반고 안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고 몫을 뽑을 거에
뽑으려고 100명 더 늘렸어.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럴 리는 없고 어쨌든 인원이 지금 교과가 줄고 많이 줄고 종합 계열적합 병이 많이 있는 거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것만 맞습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변화긴 해요. 네. 그런데 하나 더 변화가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그 교과 학교 추천이 N수생 불가하거든요, 이제는. 네. 원래는 N수생도 됐죠. 지원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재수생은 지원 못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생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게 추천 전형이었어가지고 제 기억에도 원래 N수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가끔 남을 때 진짜 남을 때 가끔 해주는 학교가 있었는데 N수생들이 원래 추천 자체를 못 받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문장 때문에 네. 인원은 줄었으나 N수생이 지원 못하기 때문에 네. 성적 변화가 막 크게 오른다. 인원이 줄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야 되잖아요. 그냥 3점대 커트라인이나 올라야면 뭐 합격자 커트라인 평균. 합격자 평균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당연히 인원이 많이 줄면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N수생 지원을 못하게 하면 어쨌든 현역 학생들 중에 내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내신이 올일이었던 뭐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없어지겠죠.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저의 분석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이거는 면피용이다. 고려대가 N수생 지원 불가라고 한 거는 너네 왜 교과 이렇게 줄였니? 라고 누군가 비판했을 때 에이. 그래서 N수생을 지원 못하게 했어. 뭐 또 그렇게 꼼수로 라고 해석을 하시니까. 하는 게 아닌가. 예, 어쨌든 저 개인적인 알아서 생각은 좀 그거는 그렇고요. 상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 생각입니다. 예. 그렇고 어쨌든 학교 추천 전형 자체가 인원도 줄고 N수생 지원 불가하게 됐다. 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추 뭐 수능 최저도 똑같네요. 그냥. 네. 수능 최저는 인문계에서 완화됐어요. 잠깐만요. 인문계에서. 예. 예, 원래는 인문계가 3합 6 학교 추천이 네. 자연계가 3합 7이었는데 똑같이 3합 7로 맞춰줬어요. 네. 예, 근데 올해 3합 예. 6, 3합 7이었는데 예. 문과도 내년부터는 3합 7이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짚었었죠.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야 이거 통합을 해버리면 인문계 애들은 이제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최소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인문계 애들을 이제는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올해도 좀 바꿔줬으면 했는데 네. 올해는 많이 안 바꿔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뒤늦게 좀 구색을 좀 맞췄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없긴 뭐 3합 6, 3합 7 물론 인문계 아이들 수능 최저 충격이 많이 박살났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거 뭐 큰 변화라고 하긴 좀 힘들고 네. 큰 변화는 수능 체제에서 큰 변화는 학업 우수형에 있습니다. 학업 무수요. 예, 학업 우수형이 원래 4합 4개 합 8 이랬는데 4개 합 8 뭐 이렇잖아요. 네. 뭐 반도체나 이런 거 빼고 거기는 네. 4합 7이니까. 근데 탕구가 2과목 평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4합 말은 4합 8이지만 탕구가 2과목 평균이니까 5과목을 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과목을 다 반영해서 잘 쳐라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이거를 탕부를 한 과목 반영을 바꾸었어요. 많이 깎아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꽤 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문계는 올해죠. 올해까지는 4합 7입니다. 인문계가 네. 여전히 굉장히 높고 탐구도 2과목 평균이고 자연계가 몇 개 학과 빼고는 4합 8, 탐구 2개였는데 내년에는 인문자연 공통으로 4개 합 8에 탐구도 하나로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 반영으로 깎아줬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예. 뭐 이거는 뭐 수능 최저가 상당히 이거는 크게 완화됐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 물론 학업 우수형에서 1단계 배수를 이제 약간 줄였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일단 그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이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수능 교과 우수형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능 교과 우수형이라는 전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둥근 사각형 뭐 이런 예. 느낌이죠. 수능 교과? 우수형. 이게 뭐지? 수능 교과? 인원 한번 확인해. 427명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능 교과 우수형. 맞습니다. 427명인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능 성적 80에 교과 성적을 20% 반영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427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려대는 수능을 다 정시에서 무조건 다 내신 반영이 아니냐? 반영이가 아닙니다. 그냥 수능 100으로 뽑는 정시도 있어요. 그게 몇 명이죠?
잠깐만요. 1067명입니다. 1067명. 그러니까 1000명 가까운 인원은 그냥 수능대로 늘 뽑던 대로 뽑고 네. 427명은 내신을 20% 반영해서 뽑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왜 이러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왜 이랬는지 아직도 솔직히 내가 어제까지 계속 생각해봤는데 네. 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니 이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수능 비중을 높이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자고 인강 듣고 이럴 수 있으니까 서울대학교가 먼저 그러지 마라. 우리는 교과 평가할 거야라고 평가 방법을 바꿔주셨고 고려대학교도 어떤 그런 큰 대의에 동참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고려대만 대의에 동참합니까? 그럼 다른 연세대는 대의가 없습니까? 거기에 소인배입니까? 거기? 여러 종류의 대의가 있는 거죠. 예, 이거 수능 100으로 뽑으면 들어간 친구들 뻔하잖아요. 뻔하죠. 교과 20을 걸어주니까 일반고랑 토목사고랑 비율도 좀 맞춰지고 그런 뭐 균형적인 측면에서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의도였으면 서울대 같이 교과를 40% 정도 줘야 돼요. 그러면 또 그게 너무 만약에 그게 의도면 예. 야 정시 이렇게 막 1,400명씩 뽑으면 야 맨날 들어가는 애들만 들어가고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로 교과를 반영을 한 거면 최소 30에서 서울대 같이 40은 줘야 된다니까. 서울대가 이미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내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해보고 40은 해줘야 이게 특목 자사고나 하는 갑방고 학생들이 이제 수능으로 막 내신 버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계산해서 40인 거고 나머지 그냥 수능 그냥 일반 전형이 서울대에서 그 20% 반영하는 거는 단계별로 끊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네, 네. 이미 시뮬레이션 다 해봤어요, 저도. 네. 궁금한 게 예. 만약에 이제 학교 전화해서 이번에 신설된 학교 교과를 20%를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줘요 거기서?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그건 안 알려줘요. 진짜? 그런 거는. 아니 근데 지원하려는 학생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거 지원하고 싶은데 왜 교과가 30이 아니고 40이 아니고 10도 아니고 왜 20이냐?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겠지. 우리 고려대 오시려면 내신이랑 수능 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렇게 해야겠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님. 네. 일단은 한 가지 또 요 정시의 교과 우수형 같은 경우에 쟁점이 정확하게 이게 이제 내신 등급 구간별로 어느 정도의 몇 점의 차이가 날지를 갖다가 한번 계산은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건 아마 거의 내년에 요강이 나와봐야 정확한 점수의 차이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표상으로는 약간 이렇게 저희 머릿속으로는 아직 계산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예. 아니 뭐 계획표고 뭐 그냥 그 교과 전형 그 학교 추천 방식을 쓰니까. 네네네.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얘네들이 왜 이걸 만들었냐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왜 이랬냐. 아니, 왜 자꾸 왜 의도를 의심하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 나는 내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야. 일단 이게 아직 생각이 안 나요. 마땅히.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큰 명분을 위해서 또 일반고 아이들 저 지방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수능 학원은 없지만 내신 열심히 한 아이들한테 한 문제라도 더 이득을 주자. 그러려면 40% 했었어야 된다니까. 그게 의도면 확실하게 그 시그널 줬어야지 그렇게. 근데 20이 뭐냐 이거야. 20은 약간 애매합니다. 20이 아무리 계산을 어떻게 해도 20은 아닌 거야.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라. 버리지는 말아라. 버리고 수능만 공부해서 들어오는 애들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000명이나 있어. 그냥 수능 100으로 뽑는 게 무려. 아들 400명이면 많죠.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하면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을 없애고 싹 다 이런 식으로 뽑아야 돼. 어쨌든 뭐 고려대학교도 서울대학교를 뭐 따라했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만 서울대학교도 이제 그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상당폭 삭감을 하고 그 인원이 이제 정시 지역균형으로 간 것처럼 고려대학교도 보니까 학교 추천 전형을 삭감을 했어요. 상당히 한 200명 가까이 뺐고 이제 그거랑 좀 연결시켜서 이제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림. 두 가지의 모양새. 가설을 지금 세워놨어요. 지금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할 겁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첫 번째 가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한 게 아니야. 예전에 그 고려대 학추 2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슬란 같다라는
학교 추천 1, 2 기억나세요? 금방 사라졌죠. 금방 사라졌잖아요. 다음엔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느낌이 일단 났어요. 첫 번째는. 이거 네.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새로 들어온 어떤 팀장이 만들었다. 뭐 팀장이든 뭐든 하여튼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도 한번 내심 반영해 볼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랬을 가설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가설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이제 오피셜은 아닌데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대학들한테 엄청나게 고교 학점제를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압박이야? 뭔 압박이 아니 고교 학점제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행해야지 왜 대학들한테 압박을 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학들에게 야 고교 학점제가 대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니들이 좀 알아서 해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해보라고. 어떻게 고교 학점제가 대입에 반영되게 하냐고요. 야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해주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라. 예. 그러면 고려대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말을 되게 잘 따라온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진짜로. 맞아요. 예. 교과 전형도 네. 뭐 이렇게 있고 뭐 자기소개서도 뭐 그냥 없애주고 없애주고 막 이렇게 빨리 없애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이 전형 설계를 했던 학교인데 네. 그런 학교가 이렇게 했다? 그건 이거예요. 야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를 반영하게 하라네.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봐. 보니까 서울대가 이 뭐 선택 과목이랑 이 해갖고 주요 전공이랑 연결시켜서 그 과목 세특만 본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렇게 가까이. 야,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일이 많아져 너무. 서울대는 입학 사정관 풀이 워낙 많으니까 하는 거고, 야 서울대 같이 정성 평가를 정시에서 도입하면 너무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서울대랑 우리랑 어쨌든 지원 같은 급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 그랬네. 저희도 2월에는 휴가 한번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장님 고교 학점제가 반영이 된다는 거는 간단합니다. 고교 교육 과정이 대입에 반영이 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내신 성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대같이 지원풀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정량평가로 갑시다. 네. 정량평가로 가는 겁니다. 그렇네. 예. 예, 깔끔하네. 그러면 그냥 깔끔하고 하고 우리 교육대의 고색도 맞춰주고 2월 서울대랑 입지도 다르게 할 수 있고 1월 말부터 휴가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가설이 두 번째예요. 뭐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가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이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가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이런 압박이라기보다 이제 뭔가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같이 이제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조인트를 간다거나 이런 과정을 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른 대학들도 우리도 그럼 정시에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걱정되고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 반영했을 때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대대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3학년도 올해만 놓고 보면 대대적으로 확대되지 않았거든요. 서울대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이제 고려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다른 대학도 이제 따라 할 거냐? 네. 따라 한다면 얼마나 따라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따라 한다면 서울대 방식을 쓸 거냐? 고려대의 정량평가 방식을 쓸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저는 작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게 당연히 저는 대입 전형 간소화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부의 이 대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간소화 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간소화를 버린다면 몰라도 이제 대입 간소화 하지 마. 근데 대입 간소화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대입의 이제 중요 과제를 대입 간소화해서 의제를 바꿨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가 대입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라.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고민을 이제는 대학들이 해야 되긴 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네. 확대되냐 확대되지 않냐 중에 뭐 하나를 500원이라도 걸어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의 확률이라도 더 높은 게 확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확대된다 하더라도 저는
대부분의 대학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이제 펜타키 선생님의 어떤 날카로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날카로운 어떤 분석 능력, 아직 잘 모르겠지만 봐야 예측 돼. 능력이 있는데 펜타키 선생님이 이제 예언이 약 50% 확률로 틀릴 수 있다. 요거를 좀 감안하고 제 분석이 맞을 감안하고 확률은 반입니다. 맞을 항상 수도 반이다.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반이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27명이나 교과 20%가 들어가는 전형을 살짝 만들어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신 2등급에 3등급한테 몇 점의 감점 포인트가 주어질 것인지가 이거 조금 이제 예, 저는 계산을 해봐야 20%면 됩니다. 크게 의미는 근데 없다고 봐요. 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물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생겨요. 만약에 이제 대학들도 야 고교학점제 반영하래. 근데 고려대가 저렇게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는 막 건대부터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 방식은. 근데 뭐 보지 못하면 어쨌든 막 서강대도 반영하고 성균관대 많이 반영했다고 쳐요. 그러면 고려대 같이 만약 똑같이 한다. 그냥 네. 야 우리도 그러면 수능으로 뽑는 전형도 있고 수능을 두 개로 나눠서 네. 정시를 내신 반영이랑 수능이랑 합쳐서 하는 전형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와 같이 한 뭐 요 정도 비율로 선발하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내신 반영 비율 내신에 반영이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능이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서울대 같은 정량 평가 방식이면 몰라요. 정성 평가. 그러니까 정성 평가 방식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도입을 하고 서울대 같이 수능 모든 전형에서 정량 평가를 뭐 20이든 40이든 30이든 싹 다 도입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크게 확대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냥 하더라도 고려대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한 20% 이게 정도. 그러면 저는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이게 있을까 의미가 있는지는 하는 잘 생각은 모르겠어요.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놀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고려대 하나만 내년에 그것도 반영 비율도 아주 높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다. 그리고 놀랄 게 없어요. 왜 놀라요?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왜 놀라요? 정시 1000명 뽑는데 그럼 그걸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냥. 자 그러면 또 나머지 고려대학교에서 분석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과전형 인원 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교과전형이 지금 많이 줄었고 N수생 지원 불가였는데 원래는 N수생은 지원 불가지만 작년 2022 기준 최근에 그 입학처에서 설명회 공개한 거 보면 작년 기준으로도 N수생 합격 비율은 3.3%밖에 안 됐어. 거의 안 되네요. 예. 그럼.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N수생 지원이든 지원 못하게 하는 게 크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거를 N수생 지원 불가로 못 박았냐. 아유, 또 자꾸 의도를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예,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예. 학교 추천이랑 학업 우수형 복수 지원을 불가능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교과 전형인 예. 학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우수형을 같이 못 쓴다. 이것도 저는 되게 크게 의미 있다고 좀 보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일반고 학생들을 학추로 다 집중시키자. 지원풀을 되게 명확하게 해놓자.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어제 밤에 좀 얘기해 본 결과 뭐 그 고려대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야, 학추는 내신이야. 학업 우수형은 수능이야. 계열 적합형은 말 그대로 특목자사고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중복 복수 지원도 불가하게 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뭐 어쨌든 저는 이게 고려대의 그 최근 행보와는 약간 좀 결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꾸 의도까지 자꾸 넘어가시는데. 그리고 이 정도면 근데 이게 그 크게 바뀐 거예요. 전반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거 큰 거죠. 예, 큰 거죠. 뭐 특히 이제 일반고에서 1등급 후반대 애들한테 이제 걔네들은 머리 아프지.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픈. 조치. 그러니까 이제 딱 영향받는 게 고려대 넘어가고 싶은 1등급 일반고 학생인데 1등급 중후반이 넘어가. 그럼 얘들은 어떡하지? 1.56 막 이쪽 구간. 교과 쓰냐 학업 우수형 쓰냐 이 고민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교과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네. 걔네들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얘기할 게 있나요? 뭐 최저 완화한 거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 보니까 고려대가 교과 전형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학교 내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다른 대학들은 2022 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개입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2023에 소폭 조정이 건드려지고 2024는 거의 유지 상태인데 고려대학교는 계속 어떤 투쟁, 내적인 고민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좀 약간 깔끔하진 않다. 이게 좀 전형 설계를 예. 또 좀 전문가 과외를 받아야 됩니까? 그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저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제가 미리 물어봤습니다. 네. 이게 참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학처-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그 의도대로 전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입학처 관계자들 보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고려대 조용히 입장에서는 하세요. 이제 넘어갑시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오겠지잖아요. 네. 근데 또 지원자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주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심리도 읽어야 그 전형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그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바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부터는 제가 어저께 밤새 자료들을 뒤져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일단 착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래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 모집형, 뭐 계열 모집형, 심지어 둘 다 중복도 지원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아주 친절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들한테. 그런데 갑자기 학생부 종합에 과학 인재를 신설합니다. 110명 선발이고요. 그래서 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과학 인재 전형 110명 신설한 게 가장 큰 눈에 띈 변화고요. 이게 신설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원래 기존에 학과 모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올해는 630명 모집이었는데 내년엔 429명으로 대폭 줍니다.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학과 모집 학생부 종합 선발 인원 200명 정도 줄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과학 인재를 110명을 늘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는 이제 이런 거 열심히 막 매운 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대충 보다가 이게 뭐지? 학과 모집하고 과학 인재 차이가 뭐예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좋은 질문.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학생부 종합 오케이 똑같아. 그럼 학과 모집 200명 줄었어? 과학 인재 100명 늘었어? 약간 쇼킹합니다. 그러면 예, 이따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학 인재? 예. 아씨 뭐 과학 인재는 저도 약간 쇼킹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형 방법이다 이렇게.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운 눈을 가지고 그럼 학과 모집 인원을 많이 줄였거든요. 학과 모집 학생부 종합에 학과 모집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뭐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 또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인문계 학과 모집 인원을 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 경영이 올해 58명 모집인데 내년에 47명 모집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0%에서 20% 인문계에서 선발 인원을 막 빼놓고 성균관대가 이 인원을 살짝 과학인재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자연계는 전체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학과 모집을 올해 30명 뽑다가 내년에는 학과 모집 30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학인재 10을 탁 증원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문계열 선발 인원을 약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줄인 다음에 요거를 교묘하게 자연계열로 살짝 옮겨놓은 흥미로운 디테일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재미있는 건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한 학교장 추천 선발 인원은 또 반대예요. 그래서 문과에서 인문계열에서는 학교장 추천 선발 인원을 또 살짝 늘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인문과학 계열에서 5명밖에 안 뽑는데 갑자기 내년엔 17명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사회과학 계열도 5명에서 내년에 15명, 뭐 글로벌 리더도 올해 5명에서 내년 10명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연 계열에서는 학교장 추천 선발 인원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학 계열을 올해 70명 뽑아주다가 내년에 갑자기 반토막을 거의 내서 40명밖에 안 뽑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자연계 아이들의 인원을 살짝 늘려주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인문계 아이들을 살짝 늘리고 오히려 자연계를 줄이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학생부 교과를 살짝 늘려줬고 자연계열은 과학인재를 만들면서 학종 선발인을 살짝 늘려준 이런 어떤 현상적인 많이 바뀌었네요. 네, 겉으로 드러난 게 지금 겉으로 보면 크게 바뀐 게 없으나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변화가 이제 저도 뭐 의도 이런 걸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균관대도 항상 저희가 또 그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가 많죠. 예, 저희가 성균관대를 또 사랑하고 저희가 우리보다 성균관대를 아끼는 사람들이 없어. 그건 내가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입시왕 얘가 시즌 9년 동안 예. 예, 가장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장 우리가 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도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해서 사랑한 게. 그럴까요? 네. 그래서 왜 그럼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 자연계열에서 과학인재라는 걸 만들고 전체적으로 학종은 늘린 다음에 교과는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에 그죠? 네. 대한 사랑 플러스 알파로 서울대 혹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모셔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도 빵빵한데 삼성도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인데 삼성이 얼마나 뭘 지원해 주는 거야? 나 그게 궁금해. 얼마나 뭘 어떻게 지원해 줘? 그죠? 심리적 지원. 그래서 지금 작년이랑 비교하면 이제 더 큽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상당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일단 아까 서울대도 보셨잖아요. 거의 200명 가까이가 학종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 뭐 연세대 고려대는 아주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2021에 비하면 고려대는 거의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에서 학종 선발 인원 감소로 인해서 기존이었으면 갔을 만한 영재고등학교 혹은 과학고등학교 혹은 전사고학교에서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상위권에서 약간 애매한 그 그룹들이 예전 같으면 뭐 서영고에 갔을 아이들이 살짝 지금 낙동강 오리알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붕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다.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데리고 오자. 줍줍? 줍줍. 그래서 갑자기 과학인재 전형을 딱 만드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 과학고, 영재고, 뭐 전사고 아이들이 항상 걱정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지원을 할 때, 네. 내가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돼서 납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떨어지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여기도 붙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네. 여기를 먼저 붙는 바람에 맞습니다.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그러니까 못 가게 될 목표는 원래 다 서영고니까 이 아이들은 워낙 꿈이 서영고도 아니고 거의 뭐 서울대도 거의 뭐 서울대, 연세대, 네, 고려대를 네. 꿈꾸는 아이들인데 내가 뭐 정시를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뭐 괜히 내가 수시에서 성균관대 이런 데 썼다가 붙어서 납치가 돼버리면 그쵸, 그 뭐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고민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과학인재 전형이 정확하게 또 이 불안 요소도 제거해줍니다.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성균관대학교가 서류 100으로 뽑아요.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몇 년째 똑같이 면접 없이 뽑고 있었는데 이 과학인재 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 평가가 있고요. 2단계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면접이 날짜가 수능 이후냐 이후 전이냐가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이 전형 설계 의대도라면 저 같으면 수능 이후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의 어떤 불안감을 깨끗하게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전형이 진짜 충격적인 게 저라면 차라리 네. 그럴 의도라면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빨리 땡겨 오는 거죠. 빨리 땡긴다. 아예 그냥 차라리. 아예 그냥. 그럼 아예 아이들이 약간 지원 이제 불안할 수 자체가 있으니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그렇게 막 야 나 서울대 붙을까봐 성균관대 못 쓰겠어. 네. 이런 애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과학인재 전형에 나는 이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 숫자를. 보통 1단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을 때 보통 뭐 3배수에서 그쵸? 4배수입니다. 모든 3배수, 대학이. 3배수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는데 과학인재 전형은 무려 7배수예요. 7배수. 야 일단 써. 일단 그거 괜찮아. 일단 써. 저는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한일쌤의 분석과. 아 진짜요? 예. 오,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예 생각이 다르다. 저는 성균관대가 최근 몇 년간 이 대입 전형이나
아니면 설명회 이런 것들 보면 되게 트렌디하거든요. 네. 되게 트렌디해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성균관대는 이제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원래 성리학 중심의 그 율곡 선생님도 선배시고 네. 다 어마어마한 또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문과 중심의 원래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약간 문과 중심의 학교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한양대가 네. 오히려 이제 그렇죠. 이과의 한양대는 이미지가 공사고 강했죠. 뭐 성대는 네. 이제 성대는 이제 문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때는 예,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근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20년 전 얘기죠. 예, 성균관대가 약간 그 트렌디한 어떤 그 약간 그 대학의 어떤 그 대학은 야 상아탑 무조건 학문 중심의 어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대학은 그 학문 중심의 역할을 해야 돼. 네. 이런 것보다는 야 우리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든 이 세상이 필요한 인력, 인재, 네. 요렇게 지금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빨리빨리 이렇게 배출해서 뭔가 이끌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저는 성균관대의 기본적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인재상의 예. 어떤 그런 방향을 보는데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화두가 뭐였어요? 글로벌 인재죠. 글로벌이었어요. 네. 그때는. 글로벌. 그때는 글로벌이었어요. 다. 네. 글로벌. 그게 벌써 언젠가요? 와, 씨. 한 7년 8년 전이네요. 그렇죠. 10년 전입니다. 그때 화두는 글로벌이었어요. 지금의 화두는 생존이지만 그때는 글로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만들었죠. 그리고 네. 다른 대학들도 뭐 글로벌 뭐 세계화 뭐 많았단 네. 말이야. 캠퍼스 이름 다 글로벌이야.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키워드는 글로벌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키워드 이제 뭐 융합 이런 거 융합, 아닙니까? 융복합, 그다음에 뭐 IT, 뭐 사물 4차 인터넷, 산업혁명. 뭐 4차 산업, 네. 뭐 5차 산업도 있나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어떤 뭔가 이제 좀 이 자연계 약간 미래지향적인 어떤 게 요즘에 키워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을 보면 인문계랑 자연계가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나는 율곡 이 선생님 스타일이라서 문과 가는 게 아니라 성적에 의해서 문과 이과가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에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더 우수해요. 네. 대표적으로 고려대 작년 2022학년도 그 수능 최저 충족률만 봐도 네. 문과는 완전 처참하거든요. 어쨌든 뭐 왜 자꾸 근데 이런 큰 얘기를 하시는지 예. 성균관대가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키워드를 바꾸자. 이제 그런 쪽으로 아예 야 문과 애들은 이제는 답이 없다. 문과 애들은 안 뽑을 수는 없어. 근데 걔네들한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어. 야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적당히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그냥 교과로 교과 뽑아. 깔끔하게 그냥 들어오게 깔끔하게 복잡하게. 들어와. 야 걔네들한테 복잡한 거 시키지 마. 야 걔네들은 수능 최저도 맞추기 힘든 애들이야. 이거 연극입니다. 이런 거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 야 그렇게 하고 야 그 글로벌 그거 다 빼. 인원 다 빼. 갖고 와. 갖고 오란 말이야. 그래서 특목 자사고 학생들 뽑아야 되는데 야 특목 자사고에도 문과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 그 외고 애들도 네. 주제를 다 문과잖아. 그렇죠. 안 돼. 우리는 과학고 애들 데리고 와야 돼. 그렇지. 어? 그래서 과학 인재를 만든 거예요. 과학인 근데 뭐 그렇게 만든 거 치고는 엄청 큰 그림인데 네. 100명은 좀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엄청 많은 이게. 겁니다, 이거. 예, 어마어마한 인원이고 저는 의도가 명확히 보여요. 특목 자사고 중에서도 과학고 학생들이다. 철저하게 타겟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어. 원래 갔었을 것 같은 아이들 중에 떨어진 아이. 근데 얘네들이요 재미있는 게 수능이 안 돼요. 예전과 달리 맞아. 수능이 안 된다니까. 제가 수능 대비가 약간 솔직히 안 그 되죠. 말을 저는 안 믿었는데 네. 제가 작년 재작년 한 1, 2년 과학고 친구들 내신반을 운영을 예. 했어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그 완벽한 학생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고 학생이면 그냥 뽑았다니까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성균관대 그것도 아는 거야. 야 아무리 그래도 요즘 과학고 애들도 과학고 같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만나보자. 그렇죠. 만나. 어떻게 만납니까? 7배수 뽑아. 지금 당장 만나. 야 1단계에서 7배수 소장님 뽑아. 7배수는 보통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7배수 정도면 뭐 서영고 붙을 만한 뭐 카이스트 가고 이런 애들 빼고 과학고 애들 거의 다 만나는 서울대 카이스트를 다 제외한 만날 수 있어. 진짜 과학고 친구들은 딱 물어보면은 서울대랑 카이스트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가고 뭐 연고대 갈 만한 애들 가고 그럼 이제 그 제외
과학고 학생들이면 지금 몇 명 뽑아야 이게 110명인데 700수면 700명이야. 전국의 과학고 학생 그 계산해 보면 대충 견적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 만나서 뽑자. 만나보고 뽑자. 우리 학교에 맞는 너가 성적은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이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인지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뽑겠다.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성대는 다른 학종은 이제 면접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 좀 해라. 근데 이 아이의 뭐 이공계적 잠재력이 면접으로 확인이 가능해? 되죠. 되죠. 충분히 되죠. 면접으로 돼요. 과학고 애들은. 아 그래요? 예. 아, 그런가? 예. 그러니까 저는 야 우리 줍줍하자. 야 얘네들은 줍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균관대는 연고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본인 판단하기. 본인 판단은 연고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줍줍할 필요가 없어요. 줍줍이란 표현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줍줍이란 표현이 더 죄송합니다. 자존심 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이 융복합 미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결국에는 그리고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그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분명히 거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패터키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그대로 사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보통 그 1단계 7배수 뽑는 대학들이 보통은 굉장히 좀 보통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과 면접을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과랑 면접을 해서 교과에서 1단계 뭐 6배수, 7배수를 거르고 면접을 하는 학교들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7배수를 했는데 이제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일단 야, 한번 만나보자. 우리나라의 과학 인재들을. 7배수면 대학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힘들죠. 아니 700명 단순하게 생각하면 700명을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를 붙였다는 거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가 이 면접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때려박겠다. 그러니까 면접의 역량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산업을 이끌어낼 인재를 반드시 우리가 발굴해내겠다 의지라고 좀 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서울대 연대 고대와는 다른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되게 성균관대 요즘 트렌디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시대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과학 인재 전형이 이런 어떤 전형의 약간 의도도 보이고 방법은 이렇게 뽑는다 하는데 이제 참고로 저희 막 진지하게 받으지 마세요. 저희 그냥 막 혼자 떠드는 겁니다. 참 진지하게 받으래. 야 성균관대 진짜 그랬다고? 성균관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상상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과학고가 아닌데 과학고 특목고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애가 여기 써도 되는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첫 해는 써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가 똘끼가 있다면 성적이 크게 나쁘지 않은데 얘는 약간 또라이다. 이 약간 좀 이과적인 사고. 약간 면접에서 약간의 우수성을. 얘가 과학고는 못 갔지만 사실상 그 똘끼는 과학고 느낌. 얘가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전기 만들다가 다 정전시켜버렸어요. 그냥 그 범죄 아니에요? 뭐 약간 에디슨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학교 보안망을 해킹을 했다거나 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이걸 이제 학생부 종합을 학과로 쓸까 계열로 쓸까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근데 이제 자연계에서 이거 하나 선택지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이제 성균관대 특성상 이것도 아마 중복 지원 가능하게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고 예전에 그 과학고 그 특기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부활한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더 깔끔한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1단계가 7배수다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낚시성으로 낚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비교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뒤집힐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교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2학년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니들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인문계 아이들,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학종을 써라. 혹은 아니면 교과 전형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살짝 학교장 추천 전형, 이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약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까지는 세계합 6인 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내년에 살짝 깎아줬다. 세계합 7이다. 뭐 이렇게 되었고요. 깎아줬네. 뭐 장사입니까? 깎아줬고요. 예.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의대만 살짝 좀 깎아줬습니다. 4, 5에서 3, 4인데 나머지는 3, 6 정도로 올해랑 똑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상황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학교 추천 전형에서 정성평가 20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뭐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도 이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살짝 돌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성균관대 입학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를 보고받은 바는 없고 이제 고만고만한 아이들 가운데 약간은 변별해주는 역할 정도가 아닌가라고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어쨌든 상당한 변화가 약간 있었다는 거, 과학인재가 신설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이제 제일 크게 바뀐 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예.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형 이름이 바뀐 거. 그래서 올해까지는 고교장 추천이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지역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름이 고교장 추천이 뭐야? 네. 내가 볼 때 그것도 이랬을 것 왜 같아. 그래요? 야 지역균형, 야 그 서울대가 쓰잖아. 야 학교 추천, 고교 추천, 고려대 이대 다 쓰잖아. 야 우린 좀 다르게 되지 않겠어? 고교장 추천 어떻습니까? 괜찮다. 근데 이제 너무 고교장. 어감이 좀 쫙이니까 야 그냥 그래서 한 뭐 대로 가자. 이름 바꾼 거랑 뭐 추천 인원이 원래 10명이었는데 이제 20명으로 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포인트를 찾자면 이제 원래 교과 전형에서 국영수 사과만 보다가 전교과로 바뀌었다. 뭐 이 정도인 거고, 다만 이제 논술이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상당히 완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교과 전형이 세기합 6입니다. 상당히 빡빡한데 내년에는 3등급 3개로 크게 완화가 되고요. 논술 전형도 세기합 7. 부러운 거지. 예. 이 성균관대 작년에 논술 666대 1 예. 경쟁률. 예. 그거 보고 건물 하나 올라간 거 보니 부러웠던 걸 수 있어. 그래서 논술도 올해는 세기합 6에서 내년에 세기합 7로 바뀝니다. 참고로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웃거나 다행이다고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쉽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씨 왜 수능 최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학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뭐 내 아이가 수능이 간당간당한데 완화해주면은 지원해봐서 확률이 더 높은 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끝까지 대입을 다 치렀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수능 최저 간당간당할 정도면 그 학교 진학 역량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서강대에서 특징은 정시에서 살짝 변수를 줬는데요. 자연 계열의 확통 및 사탐 선택자도 응시 가능하다,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인문 계열도 수능을 잘 보면 서강대, 뭐 공대 이런 데 갈 수는 있다. 이론상으로는 수능이 아니라 정확히 수학을 잘 보면. 네. 수학을 잘 보면. 자, 그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변동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원 변동 이런 건 아무것도 이 없고. 학교는 진짜 변동이 크게 진짜 네. 오랫동안 없다. 거의 뭐 거의 한 7, 8년 없는 거 거의 아닌가요? 없어 지금. 거의 없어 예. 진짜. 입학처가 상당히 평화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아이 뭐 일을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이해하거나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이게 거의 이제 아니 전형이 안정화되어 있다. 대학계 전원일기가 있다면 한양대.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름이 또 바뀌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이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드디어 중앙대학교의 어떤 상징과 같았던, 이게 정확한 발음이 뭡니까? 다빈치입니까? 다빈치지 뭐 다빈치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다가 약간 관사 같은 거, 프롬 이런 걸 거야 아마. 다빈치. 빈치가 지방 이름. 그러니까 빈치 지방의 레오나르도인데 그래요? 빈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여튼 레오나르도 전형도 아니고 다빈치 전형을 꾸준히 중앙대의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상징이었죠. 이건 브랜드죠. 이제. 브랜드였습니다. 전국의 아이들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졌던. 나는 다빈치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그쵸. 이제 그 학교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네이밍인데 이걸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같은 인재, 예술과 공학과 인문학과 여러 가지 융합할 수 있는 최고 인재를 뽑고 싶었으나 우리나라에 다빈치가 없다 보니까. 그럼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맞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게 융합형 인재였잖아요. 맞습니다. 뭐 미술, 수학, 철학 다 합니다. 다 했잖아요. 건축부터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포코를 했으면 포코도 잘했을 거야. 근데 뭐 어쨌든 다 잘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빈치란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융합적인 인재의 상징인 다빈치를 쓴 건데 다빈치가 뭔지 잘 모르고 그 이혜리랑 강민경 그 다빈치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걔들은 다 다비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냥 깔끔하게 야 융합형 인재라고 해 그냥 거기다가 그냥 학교를 붙여 앞에 카우. 자, 그래서 카우 융합형 인재가 되었습니다. CAU고요. 카우가 소의 그 카우가 아닙니다.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 이 두 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우버가 아직도 파나 중앙대 안에 이제 햄버거 팔았거든요. 카우버거라고. 아 그래요? 카우버가. 되게 싸고 맛없었거든요. 이 카우가 중앙 유니버시티 앞끝잖아요. 예.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인데 어쨌든 그냥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렇게 불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름 바뀐 거 빼고는 똑같다. 예. 선발 기준도 다빈치 인재에서 융합형 인재로 넘어오면서 뭐 딱히 바뀐 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약간 좀 아쉽네요. 좀 익숙한 이름이 사라지니까 좀 아쉬워요. 나도 좀 약간 짠해요. 좀 뭔가 우리가 너무 오래 했다 진짜 방송을. 이렇게 하나씩 이게 바뀌는 게 약간 좀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제 약간 이게 뭔가 좀 감성적이 되네요. 뭔가 좀 이렇게 친했던 동료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라져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상당히 완화를 시켜줬는데요. 추천 인원이 이제 올해부터 고개별 20명입니다. 내년에도 20명 똑같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도 인문 자연 둘 다 세계합 7, 약학부만 세계합 5인데 아주 친절하게도 영어 절대 평가하는데 2등급까지도 1로 쳐주는 아주 친절하지 않습니까? 올림인가요? 올림? 올림. 2도 내 1로 해줄게. 그러니까 81도 90으로 올림해주는 기적. 야, 되게 저는 신박합니다.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 예. 저 2등급인데 어떻게 아니야 1이야. 2인데요? 아니야 너는 1이야. 그러면은 99와 81을 동급으로 처리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세계합 7인데 영어 2를 1로 쳐주는 신박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최저가 세계합 6입니다. 문과 이과 다 꽤 높은 편인데 영어 2등급까지도 역시 1로 쳐준다. 전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 영어 1등급이라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원점수 기준은 96, 7, 8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틀리면 고민해야지 1등급 안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친구 말고 80점 초반은 옛날에 상대평가할 때. 옛날 상대평가할 때 그때 한 4등급 나왔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실력 차이가 컸어요. 근데 지금 절대평가되면서 아이들이 90 잘 나와봐야 91, 2. 대부분 91, 2.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80, 막 이렇게. 85, 86. 이 친구들 사이에 사실 실질적인 영어 실력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대가 지금 장애인 고려대 수능 최저 충격이 보면 박살나 있거든요. 인문자이들. 그러니까 고려대 중앙대 입장에서는 높아요. 이게 수능 최저가. 높죠. 인문자이들 입장이. 그러니까 작년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선택을 해야 돼. 야 이하 보러 가자. 세계합 8이나 이하 뭐로 야 이하 보는 그냥 너무 낮잖아. 우리 경희대가 하고 있잖아. 쪽팔린 거야. 우린 경희대랑 또 다르거든. 쪽팔립니까? 야 우린 경희대랑 급이 달라. 3화 8 야 급이 달라. 3합8도 이게 자존심이. 야, 그 좀 우리 급이 좀 있는데, 그럼 3합 7? 근데 이 새끼들이 못 맞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는가? 영어를 2등까지 1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3합 7인데 수능 최저 난이도는 엄청 떨어져요.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어떻게 하냐? 천재입니다. 천재. 네. 다빈치를 영입한 겁니다. 드디어 다빈치를 영입을 한 거야. 소년간 이 전형을 유지해서 진짜 영입한 거야. 이 정도면 오늘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1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는 입시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진짜 이를 1로 퉁쳐주는. 자, 신기하네요. 어쨌든 뭐 이건 저희들끼리 농담을 하는 얘기니까요. 너무 이렇게. 근데 아니야 맞을 걸. 이거는 내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건 맞을 걸 아마. 그리고 논술에서 과학 논술이 폐절됐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희대학교고요. 경희대학교 역시 네오르네상스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똑같은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이게 원래 막 그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좀 작년까지는 빡셌는데 많이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제약 인원 5%까지로 확대가 된 상태고 수능체도 2개야 5회 뭐 그게 있어야 뭐 살짝 뭐 30% 정도 뭐 교과 종합 평가가 올해부터 동의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변수가 되는데 세특 볼 것 같은데 예, 올해도 올해 2023 계획에도 뭘 정확하게 보겠다고 얘기가 없어요. 요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랑은 약간 다른 형태. 작년에는 왜냐면 교과 100으로 뽑았거든요. 이전에. 근데 올해부터는 교과 종합평가 30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까지 그대로 가고요. 그나마 좀 변동사항은 원래 경희대가 내신,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제일 빡세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내신 반영 비율이 내년에 폐지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계속 논술을 없앨 생각이 없구나. 이걸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논술을 없앤다 만다 이 쟁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입시 업계의 오랜 약 한 15년 됐을 겁니다. 논술이 없어진다. 이 소문. 이건 약간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대입 전형 간소화. 네. 그러니까 논술을 100으로 하는 게 차라리 논술 지원하려는 애들한테 좀 더 명확한 방식은 그렇기도 맞긴 하죠.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내신 망해서 논술 쓰는데 내신을 빡세게 반영하면 어떡하냐.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논술을 없앨 생각이 있는 이분들이 전혀 없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방송했던 거 있어요.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여서의 경희대학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가져와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이랑. 이거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의 특징은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지면서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내년에 지역균형 선발 인원이 살짝 늘어나긴 합니다. 예.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도 올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데 큰 의미가 없는 아주 편안한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고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 논술 전형 등등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어쨌든 끝까지 특기자 전형을 꽤 열심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를 이 세 개나 올해까지만 해도 45명에서 54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대폭 축소를 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학 특기자는 45에서 16명, 그리고 과학 특기자도 45에서 22명으로 떨어뜨려서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특기자 전형도 살살 이제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장사를. 그런 느낌이 좀 특기자는 듭니다. 없어져야죠. 구시대 유물입니다. 예,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이화여자대학교도 원래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큰 대학교였어요. 예, 30단위만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꽤 큰 대학이었는데 아예 그냥 내신 반영 비중을 폐지했습니다. 예, 폐지를 하면서 논술 100%로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정시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정말 보면 차장님 지난번에 성균관대 보니까 약대 논술 경쟁률이 600대리입니다. 저희도 약학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은행에 우리 대출 받은 거 금리가 이번에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우리도 한 5명만 넣지. 등록금을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등록금 오르면 요즘 아들 코로나고 이래가 신경 많이 씁니다. 딱 5명만 넣으면 최소 500대 1은 먹을 겁니다. 1,500명 들어옵니다. 그 얼마야 그거? 2,500명이죠. 2,500명. 그것도 얼마야 그래? 계산해 봤어?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 나옵니다. 그럼 이자 정도는 되네. 이것도 시뮬레이션입니다. 약대 논술이 5명이 갑자기 내년에 추가가 된다. 이거는 저희 상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근데 진짜로 약간 이런 게 좀 맞을 수 있다고 봐. 상대가 부러웠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논술로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보단 더 많이 뽑겠지. 꼴랑 5명이. 5명은 한두 세 명은 좀 사실 놀리는 거 연맥이는 거잖아요. 5명도 사실은 이게 근데 5명은 그래도 약간 구색은 거기 그렇죠, 약간 구색이죠. 이제 딱 구색. 구색이지 딱 구색. 예. 5명은 이거 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신설된 게 하나가 있고 수능 최저를 계속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문계를 너무 높게 잡고 있어요. 계속. 저는 내년에는 바꿔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미래인재 전형,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이 계속 인문이 올해도 3합 6, 내년에도 3합 6입니다. 자연은 2합 5예요. 3합 6이면 둘둘둘인데 네. 물론 자연은 이제 수학 포함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왜 안 바꿔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면은 경희대보다 더 낮춰주는 거잖아요. 경희대가 뭐 2합 5 근데 문과를 좀 뭐 좀 딱 깎아주거나 아니면 아까 그 중앙대 다빈치가 설계한 그 방식대로 영어 2를 1로 올려 쳐주거나 근데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4, 5, 2 배웠나 할 거는데. 이대는 자연계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말 진짜 코미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대 여기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엔 한국외국어 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고요. 뭐 굳이 찾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외대가 뭐 면접형이 있고 뭐 서류형이 있는데 면접형에서 면접 비중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 예. 올해 40에서 내년 50이다. 이 정도만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필요 없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 대학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제가 꽤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눈에 띌 만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그냥 논술 수능 최저를 문과를 2합 4에서 2합 5로 낮춰준 정도? 이 정도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도 논술 전형에서 문과 수능 최저를 2합 4에서 2합 5로 이제 합리적이죠. 예, 낮춰주는 정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도 살짝 이제 문과에서의 수능 최저를 낮춰줬습니다. 올해까지는 3합 7이었는데 내년에 3합 8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다 똑같거든요.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다 걸려 있었는데 문과, 이과 둘 다 내년부터 3합 8로 바뀐다. 올해는 문과만 3합 7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문과 아이들한테. 근데 이걸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늦습니다. 대처가 대학들이. 요 정도. 근데 어쩔 수 없지. 왜냐면 1년 전에 발표를 해야 되고 그 1년 전에 발표한다고 1년 전에 많은 게 미리미리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랴부랴 하느라고. 취직도 힘들다고 하는데 입시까지 괴롭힙니까? 이걸 제외하고 제가 국민대, 성실대, 단국대, 세종대 등등등 대학들을 다 뒤져봤는데 뭐 변동사항이 그냥 없음. 없고 아주 안정적으로 작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이게 있는. 입시가 변동사항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없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한테는 있는 게 좋죠. 근데 이거 트렌드를 반영하면 이빨 깔게 맞으니까. 그렇죠. 반영하면 다르게 뽑아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는 학생들은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데 쭉 안정적으로 변화 없이 가는 게 좋기도 하고. 일단 뭐 근데 저는 오히려 변화가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또 그래서 물론 그게 주사위 같아요. 이게 대입이 운도 필요한 게 내가 고3 때 대입 전형이 나한테 친화적인가 친화적이지 않은가 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똑같이 노력해도 그 해에 좀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이 생기면 들어가는 그렇지. 경우도 있고. 작년에 연세대 교과 전형 써서 붙은 학생들은 되게 그게 그렇죠.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야 사실상. 작년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쭉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뭐 바뀐 대학들도 좀 있고, 예, 거의 안 바뀐 대학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전반적인 기조는 2023 대입, 그러니까 올해 대입의 큰 줄기가 몇 개 대학을 빼고는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처도 사실 이제 작년에 엄청 바꿨거든요. 입학 전형을. 그래서 또 바꾸고 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몇 개 대학, 뭐 고려대 정도랑 하여튼 대학 필요한, 뭐 아까 저희가 성대도 조금 길게 다뤘습니다. 몇 개 대학을 빼면 크게 상대는 전 방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고려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중앙대 그거 이 일로 만들어진 거 확실합니까 그거? 확실합니다. 그 처음에 봤을 때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했어요. 네, 저도 확인해봐야겠네. 그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이야, 진짜. 뭐야, 진짜. 그러니까 그거지. 쉽게 말하면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를 뭐 0.1점 정도로 줬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99, 89.9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마 누가 물어보면 대학 입학처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1점 차로 2등급, 1등급이 되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쵸. 우리 중앙대 입장에서는 다 영어 잘하는 학생을 봤다라고 하겠지만 내 분석이 맞을 거야 아마.
내 본성이 정할 거야 아마. 자,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 뭐. 근데 어쨌든 할 말도 있고 해결도 되고 기가 막힌 방법.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네. 내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좀 참고로가 되셨겠지만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도 일단 현지의 기조는 뭐 크게 변함 없이 뭐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일부의 예측에 따라서 뭐 정시 선발 인원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거나 뭐 그런 변화는 아직 전혀 관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밝혔듯이 뭐 당분간 이 기조 유지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쉽게 바꿀 바꿀 수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계속 몇 번 얘기합니까 제가.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최근에 어떤 어머님과 상담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크시더라고요. 네. 이 대한민국 교육계에 대한 어떤 변화, 대입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거의 뭐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네. 심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가지고 이런 거 변하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은 뭐 원하는 딱 그 대학은 못 가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변하는 거에 민감하게 네.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펜타키 선생님.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방송을 안 듣는 분들 주변에 얘기를 해주세요. 꼭. 뭐라고요? 이 방송의 반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반대. 알겠습니다. 저희도 2024 대입 한번 쭉 분석을 해봤고요. 계속 새로운 대입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자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또 재미있게 앞으로 예측도 섞어가면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